광주시 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였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초반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부족하지 않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생각합니다. 막강한 재력이나 군사력, 또 정치력으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올림픽 정신은 평화와 화합입니다. 올림픽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계기를 만드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올림픽이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전과 이후로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문제, 많은 현안들이 잘 풀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해결이 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의 세계올림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적 염원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수성가한 젊은 CEO라는 평가가 들립니다. 어떤 얘기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자수성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의 유년 시절을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요즘 흔히 말하는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이 당시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광주에 오셔서 집을 한 칸 장만하셨는데 관의 행정적 착오와 잘못으로 인해서 집이 철거를 당했습니다. 이남 3녀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그런 일을 계기로 온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유로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 화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어머님께서는 고초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이후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학교를 자퇴하고 가전제품 AS 기사나 건설 현장의 작업 인부, 또 노점상, 또 택시 기사, 치킨이나 체인 사업도 해봤고요. 도매 유통업. 이 손으로 안 거쳐간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도 했습니다. 실패를 했어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사업해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사업은 바이오 디젤이라고 대체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식물성 원료 가지고 자동차 경유를 만드는 대체 에너지 사업인데요. 나주에 제가 공장에 터를 잡고 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가 기술이 원천 기술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럽이나 선진국, 제가 여러 나라의 원천 기술을 배우러 다녔는데요. 특히 독일의 보시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의 회장님을 면담하러 갔습니다. 원천 기술에 대해서.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 제 열정은 대한민국의 최고였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대체 에너지 연료 사업자 2호로 제가 대한민국에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에 나이는 어렸고 열정은 있었으나 또 화학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식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내노라하는 당대의 전문가나 교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제가 화학 기호, 원소, 또 반응식들을 죄다 독학으로 다 외워서 대화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 현실은 30대 청년 사업가한테 너무도 냉정하고 매혹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이제 대기업이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창업과 실패 그리고 좌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 창업과 실패 속에서 저희 가정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이들은 이제 커가고 있고 그런 현실이 너무 싫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의 작은 건설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성공의 꿈을 이루신 것 같고요. 나름의 경영 철학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의 좌우명은 실천하자입니다. 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제 살아가 보면서 실패를 하면서 자꾸 학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제 젊은이들에게 저는 도전하라.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본인에게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의 호적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영천리 30번지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호적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뉴스를 보다가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국제법상의 자국섬은 그 나라 국민이 200명 이상이 거주를 해야 섬으로 인정받는다. 그 내용을 보고 그 다음날 주민센터 가서 독도로 호적을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서 제가 호적을 2009년도에 옮기게 됩니다. 제 좌우명인 실천하자에 가장 자랑스러운 예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실천하자는 좌우명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계기가 뭐 있었습니까? 제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어려운 그 시절에도 주민자치회에 가입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봉사활동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정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관심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촛불 시위에 참여하게 되면서요. 정치는 관심으로는 안 된다. 관심을 넘어서 참여를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가슴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광주 서구을 청년 특보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까지 광주 서구을의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름지기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현재 문재인 정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민주정부입니다. 국민적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어떤 정치를 꿈꾸고 계십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모두들 다른 생각, 다른 사람, 다른 사상, 뭐 다 이렇게 각기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런 갈등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소통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늘 함께하는 지역 생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 전국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완성이자 또 제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빠뜨렸거나 재차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가에 들리는 얘기는 광주에 인물이 없다. 참신한 인물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지역에 자라고 또 배우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할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 김재훈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빙산경기연맹 회장으로서 또 정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여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꼭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